네, 에코프로비엠이 PER 거의 200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내년하고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한 29조에서 30조 매출 예상하고요. 주가 흐름이 꺾이는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전지 단에서는 아직 시장의 초입 국면에 있는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그 강연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니까 그 강연, 오프라인 강연이랑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최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네,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주가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분기 실적이 다 잘 나온 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데 여전히 확인 과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8월 21일 기준으로 32%니까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평균 LG에너솔루션부터 TC스틸까지 보면 제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있는 것만 갖고 왔는데 평균 11%니까 여전히 지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대형주 단에서 LG에너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이쪽 시가총액 큰 거 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상 되는 것들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은 그래도 20% 가까이 나오면서 연초 대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밑단에 보시면 좀 특징적인 거는 역시나 반도체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도 하고 2차전지 사업도 하는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단독으로 2차전지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 사업군이 양분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역시나 한솔케미칼이 8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솔브레인도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약 15% 정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단으로 가면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단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약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희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금요일날 장중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PNT가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되면서 11%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엔캠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 40% 마이너스고요. TC스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 34%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이 못 되고 있다. 1월달 대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한 9% 정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왜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큽니다. 중국이 이제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들, 그리고 특히 리튬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효과는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반등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반등하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악성 재고를 털 수 있고, 리튬 가격 반등한 부분을 양극재 판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는 시장은 북미하고 유럽인데 유럽 시장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북미 시장 기준으로 8%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북미 시장도 25% 이상의 성장을 하는 데인데 8%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역시나 트럼프의 정부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시장이 우리가 70% 넘게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부진하니까 LG엔솔, 삼성 SDI, SKU 모두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그 OBBA 법안 때문에 9월달 이제 한 달이 뒤면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세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됐고요. 단기적으로는 북미 전기차 수요에 대한 성장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을 새로 나오는 북미와 유럽에서 신차들이 얼마나 이 세제 혜택 받는 부분, 세제 혜택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벌크업을 해줄 거냐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면 세제 혜택 부분은 충분히 벌크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책이 후퇴하고 있지만 왜냐면 이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표밭이 사실은 상당히 그 전기차가 공장이 많이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절대 무시 못하고 보고 있고요. LG엔솔이 공격적으로 북미에서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이쪽 폭스바겐까지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증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에 대한 타격을 LG엔솔이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LG엔솔이 LFP를 가장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빠르게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LFP 관련돼서 ESS 쪽으로 먼저 양산을 시작했고요. 바로 미시간 공장에서 라인 전환을 했고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서도 바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꽉 잡고 있던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중국의 CATL과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상당히 점유율이 미국에서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ESS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미국에서도 ESS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40% 이상의 성장을 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ESS 관련돼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관세 때문에 약 40% 초반대 관세에서 내년에 56.8%까지 관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들어간 ESS 시장을 상당 부분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가 뺏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당장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G엔솔이 지금 ESS 스타트를 끊었지만 삼성 SDI도 ESS 관련된 매출이 또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 나오는데 거기서 ESS로 나가는 양극재 매출이 2배 증가했습니다. 400억대에서 800억대로 증가했고요. 내년 정도 되면 분기당 1000억 이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S 매출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LG엔솔과 삼성 SDI가 ESS 매출 또는 수주를 받고 있는다는 게 밑에 양극재 단에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신차가 중저가 차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올해 하반기에도 10종 넘게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엔 더 많이 나오고요. 내년에 15종에서 20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다행히도 보조금을 끊었던 독일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제일 부진한 게 프랑스였는데요. 이제 프랑스도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3인방 독일, 영국, 프랑스 거기에 이제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30%대까지 올라왔다. 그런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럽에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의 매출 비중이 미국이 40%고요. 유럽이 50%입니다. 유럽에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셀 업체가 살아납니다. 폴란드 LG엔솔 가동률도 올라가고요. 삼성 SDI 헝가리 공장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유럽에서조차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점유율을. 그런데 중국 업체들 뺏기는 부분 관련돼서도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관세와 TC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체 생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CATL 업체조차도 아마 헝가리 에코프로비엠 공장을 이용해서 양극재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업체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초과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여부인데 초과 공급이 줄어드는 게 올해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말 되면 초과 공급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2차전지가 2분기에 일부 기업들 실적이 조금 회복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다행히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NT도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형주 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LG엔솔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LG엔션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150배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한 48배에서 40배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19배고요.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집니다. LG화학 역시도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120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년 정도 되면 18배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300배 그리고 내년에 120배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1500억이니까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올해 하여튼 PER 그래도 한 거의 200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0배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에 한 140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거는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밸류에이션 그 LG화학 제외하고는 올해 한 90, 한 중후반, 90배 후반, 그 다음에 내년에 한 42배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단으로 보시면 역시나 PNT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7배 정도인데 올해 지금 작년보다 그 떨어지지 않는 실적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PNT는 계속 올해하고 내년에는 모두 10배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9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PNT가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한 4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주전자재료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개선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7배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요거 표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아마 연간으로 매출단에서 한 자릿수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한 29조에서 30조 매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8조에서 한 40조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해는 흑자 전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1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3조 3천억, 27년이 폭증할 것 같아요. 5조 2천.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돼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PER이 말도 못하게 비싼데 지금 200배가 넘는다고 여기 나오는데 아마 연간으로 치면은 150배 아까 말씀드렸죠. 150배 후반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선되는 폭보다 내년에 개선되는 폭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 달에서는 계속 2배씩 성장하는 그림을 봐요. 왜냐면 이 숫자가 달라지죠. 1조 8천억, 3조 3천억, 5조 3천억 이렇게 커진다 말씀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실적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철강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나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잘하면 2조 8천억 정도 나올 것을 보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에서 한 4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조 5천억이 회복되고 27년 정도 돼야지 한 4조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돼야지 흑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6,500억대 흑자고 2027년도에 1조 한 7천억대. 그래서 아마 27년도 돼야지 원래 정상적으로 삼성 SDI가 내던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올해는 570억대를 예상하는데 요거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포스코홀딩스가 원래 봤던 영업이익은 내년 예상합니다. 내년에 1,800억대, 27년에 3천억대를 예상하면서 27년도가 되면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삼성 SDI도 27년 돼야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나온다는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원래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올해 450억 예상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500억, 27년도에 3200억으로 에코프로비엠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는 2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나온 걸로 연간 추정을 잡은 거기 때문에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 실적 추정치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릴게요. 대주전자재료는 실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미스 안 났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 미스 났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 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여기도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내년에 한 440억, 매출단에서는 한 3천억대 중반을 예상을 하고요. 27년도 정도 되면 대주전자재료도 매출 한 4천억 사이즈,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의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크고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쪽보다는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쪽의 실적 개선세가 더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밑단으로 보면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가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2차전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인 시가총액 1등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꺾이는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2차전지 단에서는 아직 시장의 초입 국면에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음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딱 10%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폭풍 성장하는, 말 그대로 시장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딱 초입 국면이 바로 시장 점유율 10%가 됐을 때인데 과거에 흑
흑연 음극재가 100%였다면 그 100%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1% 들어왔습니다. 그게 3%가 됐고요. 5%가 됐고요. 이제는 1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도 성장하려면 시장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서 못 샀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각 회사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높은 생산성 혁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으로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은 앞으로 3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충방전 효율이나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기존의 흑연보다 실리콘 음극재 충방전이 월등히 성능이 좋아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리콘 음극재를 100% 다 안 써도 돼요. 조금만 섞어도 흑연의 실리콘 음극재를 1%만 섞어도 충방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흑연만 다 쓰지 말고 실리콘 음극재 1%만 섞어보자 해서 처음에 1% 섞다가 야 이거 조금 더 섞어보자, 3% 섞자, 야 이거 조금 더 섞어보자, 5% 섞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를 처음에 1%에서 시작했다가 7%까지 늘어났습니다. 7% 늘어나는 차종이요, 이제 3대에서 5대, 그러니까 7%까지 늘어난 차종이요, 이제 3종에서 5종이에요. 내년에 10종으로 늘어나고요, 27년에는 20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7%보다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더 싸져서 10%를 섞을 수 있다? 그러면 흑연 덜 쓰고 실리콘 음극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왜? 반도체에도 쓰이거든요. IT 기기에도 우리가 충방전, 그러니까 태블릿 PC, 노트북, 그 다음에 휴대폰 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씁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100% 써요. 그냥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5%, 7%, 8% 이렇게 안 섞고요. 100% 풀 실리콘이라고 그냥 풀로 다 씁니다. 100%. 그래서 앞으로 IT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쓰인다? 전기차에도 쓰이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율이 많아지고요. 아마 당장 내년 정도 되면 대부분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는 비율은 8%에서 많게는 10%까지 커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야 실리콘 음극재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충방전 할 때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안정성의 리스크 요인으로 봤는데 그거를 실리콘 음극재에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섞어서 충방전 현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이종금속, 마그네슘이라든지 이종금속을 섞어서 충방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도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자동차와 IT 부품 쪽에 쓸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도 중요한 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없어요. 굉장히 국내랑 일본 업체, 중국 업체 다 합쳐서 6개, 7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 걸 안 쓰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원래 테슬라에도 중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썼습니다. BTR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거든요. 중국 1등 음극재 회사예요. 실리콘만 하지 않아요. 흑연도 해요. 근데 BTR 거를 테슬라가 쓰다가 이제 중국산 음극재, 중국산 전구체, 중국산 동박 쓰는 순간 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고 자동차를 미국에서 지어서 짓는 보조금이 AMPC라고 첨단 생산세액 공제인데 그 보조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야 그 중국 거 BTR 거 다 빼, 대신에 한국 거 알아봐 해서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로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 보고 있겠죠. 스텔란티스도 보고 있을 거고, BMW도 보고 있을 거고, 폭스바겐도 보고 있을 거고, 아우디도 보고 있을 거고, 또 어디가 보고 있을까요? 토요타, 혼다, GM 보고 있겠죠. 야 이거 중국 거 썼다가는 보조금 못 받겠네. 그래서 아마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 테슬라의 배터리 파나소닉이 중국 BTR 거 안 쓰고 대주전자 재료 거 쓰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상당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도 다양한 고객사로 납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파나소닉 테슬라가 공급됐으니까 이것도 재미난 게 테슬라에 납품하는 실리콘 음극재의 첨가 비율이 3%밖에 안 된대요. 이게 점차적으로 저는 5%, 7%까지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일단 안정성 측면으로 봤을 때 3%로 먼저 일단 테스트한 것 같아요. 5%, 7% 올리면 당연히 대주전자 재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70%를 중국의 BTR이 차지하는데요. 이 BTR이
반덤핑과 관세를 부과될 경우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파나소닉이 발빠르게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으니까 이 회사도 대주전자재료도 주가 그냥 같이 동반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또 못 올랐어요. 왜?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랑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왜냐면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는 리튬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양극재 올라간 회사들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퓨챔, LG와 리튬 가격 올라가니까 양극재 판가 전이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주가 모멘텀에 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적용 차종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비율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 앞으로 전체 매출에 이 회사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최소한 70%까지 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럼 매출이 2배씩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올해 2분기 실적도 실리콘 음극재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나왔고요. 연간으로도 실리콘 음극재가 올해는 650억, 내년에 1200억, 27년에 2000억. 그러니까 그냥 2배씩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7년도 정도 되면 전체 매출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난 게 이 형광체 사업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LED 관련된 건데 여기에 매출이요, 중국의 BYD가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중국 BYD 차가 잘 팔리면 대주전자재료의 형광체 사업부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형광체 사업부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BYD가 약간의 차종 변경이라든지 BYD가 생산 라인에 어떤 약간의 단계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빴는데 다시 3분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BYD가 잘 팔리면 대주전자재료가 또 수혜를 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원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캐시카우는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요, 삼성전기 주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삼성전기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IT 제품에 들어가는 MLCC 뭐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요거를 완전히 이제 자동차 전장은 뭐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많죠? 뭐 이 최첨단 뭐 주차 후방 보조 시스템 뭐 아다스부터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서, 반도체 칩 이런 게 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들어가거든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인데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이 대주전자재료가 하니까 당연히 여기도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잘 나가, 실리콘 음극재도 잘 나가, 형광체, BYD에 들어가는 형광체 사업부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이 회사는 전체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잘 성장하는데 실리콘 음극재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IT 기기에도 쓸 건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IT 기기 쪽에 퓨어 실리콘이라고 100%짜리 실리콘이 들어갈 건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여기 애플 그 태블릿 PC나 애플 휴대폰 여기 지금 공급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의 최신 휴대폰이죠. 접히는 거 폴더블 폰에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 실적 때문에 꺾일 때 같이 꺾인다? 그러면 그거는 대주전자재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 성장성은 변함이 없는데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2차전지 업체들보다 훨씬 실적 면에서 양호하고 실적의 회복 속도도 더 빠르고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갖고 있고 형광체 사업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성장의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대주전자재료가 2차전지 회사 중에는 좀 제일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 꼭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장기로 봐야 될 산업은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이나 또 최근에 주춤한 조선방산 원전
다음 달에 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저 혼자가 아니라 4명의 파트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써먹여주는 TV 구독자분 중에 지방에 계신데 뭐 강연을 최소한 뭐 20명 이상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뭐 군단이든 면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 어디든 요청 주시면 강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국내 주식 파트 매달 강연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을 할 거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산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강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선영 대표가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부영 이사가 비트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가 매크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 매크로 상황과 미국 주식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전부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4명 강의가 다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번 달에도 8월 30일 날, 요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지방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초에 4명의 파트너가 도와주고 저 단독으로 강연합니다. 12월 초에 단독으로 강연 진행하는데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장소 큰데 좋은데 빌려가지고 단독 강연 12월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당연히 올리지 않는 내용이랑 매일매일 시황, 업종, 산업, 기업,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까지 주식 투자 관련된 A부터 Z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유료 구독자분들, 이름은 빌리언스 캠퍼스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자분들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유료 구독 모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오프라인 강연 댓글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가고요. 요번에는 8월 3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달에만 특별히 8월 23일 날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랑 그거 2시간 공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시간 동안 그냥 호프타임 맥주 마시면서 투자 관련된 다양한 얘기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 관람하고 뒤에 호프타임까지. 여기서 다양한 투자 관련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로봇하고 조방원, 조선방사 원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you